오늘은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 수석 세무사님이시고 우리 절세 전략 가업승계의 대가이신 우리 김간호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가업승계 전문이시고 세금을 정말 상상 이상으로 절감하는 솔루션을 많이 주고 계신데 우리 김간호 세무사님 본인 소개 겸 자랑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무법인 해안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법인 해안에는 여러 가지 각 분야별 훌륭한 세무사님들이 다 모여 있고요. 저희가 어떤 같이 전략 회의도 하고 같이 어떤 세법 개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토의하면서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고 있는 그냥 세무법인입니다. 네, 자, 저희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네, 지금 가업승계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어, 제일 문의 많이 왔던 게 신자본 환원이 뭔가요? 이런 질문이 좀 많았어요. 네. 전체적인 오늘 이제 가업승계에 대해서도 좀 좋은 정보를 주시겠지만 신자본 환원이라는 게 어떤 거를 신자본 환원이라고 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신자본 환원은 그야말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보면 신자본 환원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신자본 환원은 처음에 내가 낸 돈, 즉 내가 주식을 취득한 취득가액 범위 내에서 어, 그 회사 쪽에다가 내가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이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하게 되면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어, 자본금이 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소각입니다.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우선주가 있는 경우 또는 보통주를 상환우선주로 바꾼 경우에는 상환 청구를 하게 되면 또 자본금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자에 있는 감자는 자본금이 줄고 후자에 있는 두 가지 그냥 소각과 어, 신 뭐냐 그 상환 우선주 상환은 자본금은 줄지 않고 이익잉여금은 줄게 됩니다. 네, 상한 우선주 상한은 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네, 있다 정도. 그러면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자본금이 줄지 않는다. 요것도 장점이겠지만 이 신자본 환원이 감자나 다른 방법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저 신자본 환원은 감자에 비해 왜 감자와 신자본 환원을 비교하면 신자본 환원이 비교 우위에 있는 거는 신자본 환원은 자본금이 없어지지 않고 이익잉여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법정 자본금을 유지해야 되는 업종에 있는 업체, 건설업 같은 거, 그 다음에 대외 신인도를 위해서 자본금을 크게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상 자본금의 변동 없이 이익잉여금만 감소하면서 할 수 있는 거라 감자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감자는 뭐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에 비해서 신자본 하나는 절차가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절차가 간단하다고 볼 수 있죠. 절차가 간단하다. 제가 네. 잠깐 들어보니까 이익 소각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익 소각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즉 이익 소각과 신자본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이걸 신고하게 되면 이제 10건 정도 신고하게 되면 한 2건 정도 국세청에서 이제 전화가 옵니다. 이제 법인세 신고하고 나면 전화가 오는데 이제 소명하는 과정에서 신자본 환원은 상환 우선주가 있는데 상환 우선주를 하려면 그 관련된 사항이 상환 조건 뭐 이런 프로세스가 전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과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만 가지고도 소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죠. 등기부 등본에 상환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서로 간의 약속에 따라서 등기부 등본상에 올려 있는 상환 그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소명이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자본 환원 즉 상환 우선주를 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익 소각이 증여 후 이익 소각에 대해서 일부 회사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증여하고 소각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장 행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신자본 환원은 증여 과정은 없나요? 신자본 환원은 이미 2015년에, 즉 2014년에 국세청에서 실질과세원칙 부당해상 분칙 부당해상 금지를 활용해서 이거를 과세를 했었습니다. 배당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신자본 환원은 원래 취득가액만큼을 빼주게 돼 있거든요. 즉 어떤 감자나 주식 소각이나 상환선주 상환은 모두 그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하게 원래 주식의 취득가액은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배당하고 같다 해서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세했다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주식 수가 감소한 거는 배당과 같을 수가 없다 해서 법리를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과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한마디로 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은 지금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고, 이것이 심판원,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을 통해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본 환원은 이미 이게 끝났다는 거죠. 네, 그 신자본 환원은 2015년도에 이미 과세한 적이 있었으나 대법원에 가서 만장일치로 이 부분은 과세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결정이 난 거네요. 예, 정확히 말하면 취득가액을 빼줘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나온 겁니다. 주식수가 아, 감소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증이 이미 된 플랜인데 대부분들은 이제 이런 방법들을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세무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깊이 있게 연구해서 대표님들한테 절세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증여 후 이익 소각은 부부 증여 공제 6억 또는 뭐 자녀 공제 5천만 원 이런 거를 활용해서 6억까지는 배우자가 내는 세금 없게 이렇게 해서 절세 효과가 컸다 이렇게들 했는데 신자본 환원은 세금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소각이나 상환, 상환이 모두 다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주주 중에 거의 주주가 특수관계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주 중에 한 명만 감자를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상환주 상환을 하게 되면 시가대로 해야 됩니다. 시가대로 하지 않으면 주주 간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 의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액면 감자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감자라는 건 뭐냐면 모든 주주가 주주 같은 비율로 감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감자한 금액에서 그 원래 처음에 취득한 취득가액을 뺀 금액 이상을 의제배당을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소각이나 상환원수는 상환도 똑같습니다. 주주 한 명만 소각하거나 한 명만 그 상환원수 상환할 때면 시가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주주가 하면 액면가액으로, 즉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감자나 소각이나 상환우선주 상환하게 되면 과세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만 의대배당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신자본 환원 2014년에 2탄은 다음 이 영상을 취득가액 클릭해 인정할 수 주세요. 없다. 그래서 전액 감사합니다. 배당하고 똑같이 과세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